박종훈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보는 시간이죠. 대담한 경제 순서입니다. 네,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필요한 이 사회 안전망, 위기에 빠진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요. 또 멀리 보면 강력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박 기자,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좀 쉽게 풀어서 정리해 주시죠. 네, 먼저 말씀드릴 게 조앤 롤링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해리포터의 작가 아닙니까? 이 네. 조앤 롤링의 인생 역전이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서 이 영국의 작가 이 조앤 롤링이 이 해리포터를 써서 바로 28살의 이 폭력 남편과 이혼해서 무일푼의 싱글맘이 됐었거든요. 네. 그런데 갓 태어난 어린 딸과 함께 이 삶을 시작했는데 어린 딸을 키워했던 이 롤링이 일자리를 얻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어려움에 처했던 롤링에게 당시 영국 정부가 지급했던 일주일에 70파운드, 우리 돈으로 이 주당 12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이 바로 어둠 속에 빛과 같은 돈이 됐습니다. 이렇게 사회안전망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롤링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 근처 카페에서 온종일 앉아서 그 유명한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. 이 롤링에게 자리를 제공한 그 임신 좋은 카페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고요. 아시다시피 해리포터는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영화와 뮤지컬, 음악, 게임까지 모든 장르를 넘나들면서 무려 308조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. 이 조앤 롤링 또한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서 2010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여성 부자 순위 14위에 올랐습니다. 그런데 2010년 영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하려 하자 롤링은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 칼럼을 기고했는데요. 칼럼의 제목이 바로 싱글맘의 선언이었습니다. 그녀는 이 칼럼에서 자신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이 사회 안전망 덕분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. 그리고 자신은 영국의 복지제도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결코 조세 회피 지역으로 달아나지 않고 영국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낼 것이다. 이렇게 선언을 했죠. 네. 가난한 이혼녀였던 롤링이 당장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면 젊은 나이에 모든 꿈을 포기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그런 일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. 결국 롤링에게 지급된 이 주당 12만 원의 생활보조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영국에 막대한 부를 안겨준 소중한 투자가 됐던 거죠. 불황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는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파수꾼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도 실업급여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들이 실직 이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09년을 기준으로 평소 임금의 고작 6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네.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 회원국 평균인 28%의 4분의 1도 되지 않아서 단연 꼴찌 수준에 가까운데요.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정작 직장을 잃게 됐을 때 제대로 된 이 실업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한편 다른 선진국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이 청년 실업자들까지 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보다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돕는 실업부조제라는 이 사회안전망을 두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는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 기초연금을 도입한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채택하고 있는 아동수당도 없거든요. 우리나라에서는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버팀목인 청년과 아동을 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. 지나친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청년이나 근로자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이런 견해도 있긴 한데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잘 설계된 사회안전망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제불황 속에서도 경제 전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청년과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데요.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늘어나서 이 소비가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. 그 결과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나서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때 잘 설계된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소비를 유지시키고 재취업을 도와서 불황의 악순환을 깨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 같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바로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. 경기 불황이나 호황이 왔을 때 이 어떤 정부가 임의로 재정 지출이나 세율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해서 경기 변동 폭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.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를 보면
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의 자동 안정화 장치 크기가 고작 0.18에 불과했는데요. 이는 국내 총생산이 1% 줄어드는 충격이 왔을 때 자동 안정화 장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가 고작 0.18%에 불과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에 비해서 1999년 이 OECD 국가들의 자동 안정화 장치 크기는 평균 0.49나 됐고요. 덴마크의 경우는 0.85, 스웨덴은 또 0.79나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. 사회 안전망이 웬만한 경기 불황이 와도 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이 없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비상 대책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사회 안전망은 이 치료제라기보다는 예방 접종과 같기 때문에 일단 불황이 시작된 이후에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당장이라도 서둘러 국가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해야 장기 불황에 난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. 네,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박종훈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